예루살렘 왕국의 볼두인 5세가 9살이 되기 전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 시빌라가 여왕에 오른다. 예루살렘 왕국의 실질적 통치자는 시빌라 여왕이나 남편 류진양의 기 또한 공동 통치자로 즉위한다. 12세기 후반 십자군 국가들은 살라딘이 이끄는 아이유브 왕조와 끊임없이 충돌을 빚는다. 이집트를 정복한 살라딘은 1171년 파티마 왕조를 패한 후 아이유브 왕조를 세운 바 있다. 자신의 주군인 장기 왕조의 누르-앗-딘이 죽자 1174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폭속하여 이슬람의 강자가 된다.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늘상 승리해온 살라딘은 몽기사르 전투의 패전을 복구하기 위해 일시적 휴전협정을 맺는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 류진양의 기와 협력한 안티오크 군주 사티용의 레이날드는 홍해 함대를 동원하여 1186년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가는 캐러밴을 습격한다. 레이날드는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상인들을 포로로 잡아 감옥에 가둔다. 레이날드가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기 드 류진양과 협력하는 입장이기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 왕국 전체와 살라딘 간의 충돌로 확대된다. 레이날드의 도발을 휴전협정의 파기로 간주한 살라딘은 십자군 세력과의 전쟁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는다. 예루살렘 왕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살라딘은 1187년 7월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괴멸시킨다. 살라딘의 천막으로 끌려간 레이날드는 참수되고 류진양의 기는 다마스쿠스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1188년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다. 시빌라 여왕이 사망함에 따라 결정적 패배에 책임을 지게 된 기 드 류진양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약화된다. 십자군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탈환한 살라딘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위치로 부상한다. 하틴 전투의 패배 소식을 들은 교황 우르바노 3세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10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보고가 10월 21일 이후 전해지기에 우르바누스 3세가 항복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십자군 조직을 칙령으로 촉구한 교황 그레고리오 8세 또한 교황에 오른 지 불과 57일 후 12월 피사에서 열병으로 사망한다. 유럽의 강력한 군주들은 1189년 제3차 십자군 원정에 나선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영국 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만의 군대로 참가한다. 노령의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는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를 가로질러 대규모 군대를 이끌며 룸의 셀주쿠 술탄국에 몇 차례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1190년 6월 아나톨리아에서 살 레프강을 건너다 익사하면서 그의 군대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 왕위를 상실한 류진양의 기는 예루살렘 왕국의 잔존 세력과 이스라엘 북부의 해상 거점 아크레를 포위한다. 아크레 외부에 살라딘의 구원군이 대치하지만 바다를 통해 합류한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는 7월 아크레를 함락시킨다. 십자군은 아크레 포위전에서 마침내 주요 거점을 확보하나 전리품 분배와 예루살렘 왕권 다툼으로 갈등을 빚는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류진양의 기를 지지한 리처드 1세와 달리 필리프 2세는 친척인 콜라트를 왕위 계승자로 여긴다. 게다가 플랜테저넷 왕가의 일원으로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를 소유한 리처드 1세는 필리프 2세에게 큰 정치적 위협이다. 갈등이 심화되자 필리프 2세는 아크레 포위전이 끝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십자군을 떠난다. 십자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한 리처드 1세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스라엘 중부의 야파로 향한다.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아르수프 전투에서 기병대를 적시에 투입해 살라딘의 군대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아르수프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길팡질팡한 십자군은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한다. 다만 야파 조약에 따라 기독교도와 무슬림 순례자는 예루살렘 순례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